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오늘은 다시 정시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시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국내 정시 시황을 한번 보고 7월 22일 월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오늘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피는 209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1.35% 올랐다, 그죠?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674포인트 1.34%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급이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1325억을 매수를 했고, 선물에서는 4407계약을 매수를 외국인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다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214억을 팔았지만 기관에서 187억을 매수하면서 상승을 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좋았다라는 게, 일단 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해서 고가로 마쳤기 때문에 일단 좋았던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보면 오늘 강하게 5일선을 타고 올라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자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에서 돌을 올려서 일단 상바닥을 그린 것처럼 상바닥을 그렸습니다. 지금 상승을 올려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와 동일하게 상승을 했고, 일단 후성, 국일제지,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양매수를 했네요. 외국인이 88만 주 정도, 기관에서 17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서 일단 지수와 동일하게 여기에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안 내려오고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네요. 일봉으로 한번 보면 자리가 지금 고점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할 텐데, 일단 뭐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봤을 때는 지금 정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음, 팔고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있는데, 자, 일단 바닥권에서 왔다가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해서 왔는데 아직 고점까지는 좀 여유 있는 듯 합니다. 한 이 정도까지 가능한데, 일단 보면 한 4% 5% 정도의 아직 여유가 남은 듯 합니다. 오늘 보니까 기관에서 83만 주를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한 17만 5천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일단 상승 여력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상승 여력이 좀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후성, 불화수소 관련해서 테마가 죽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와서 고점에 지금 와서 지금 원봉을 계속 그렸고, 오늘 같은 경우 수급도 외국인이 30만 주, 기관에서 107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했고, 오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던데, 일단 분봉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는 플러스권으로 있다가
오분봉에서는 양봉을 냈다가 그 다음부터 하락을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침에 변동성이 커서 장중에는 7% 이상 빠졌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있었다라면 되게 힘드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 전일 이게 종배를 해서 아침에 전일 종가에 샀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아침에 대응은 이렇게 종가가 요 150원에 끝났죠. 여기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 제가 같이 이 회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제가 제 계좌를 보면서 리딩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쫄린다든지 이렇게 현명한 판단 그리고 이렇게 이 리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가에 안 샀어요. 그냥 회원분들만 매수를 했고 비중 30% 저는 매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중에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리딩을 하다 보니까 내 계좌를 보면서 리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 심리적으로 이 흔들림이 있어서 이 전일은 종가에 안 샀어요. 안 사고 그냥 리딩만 했는데 일단 나름대로는 제가 리딩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매도 사인은 일단 아침에 갭을 뜨길래 여기 한 2.6% 정도 떴죠. 2.7% 정도 떴네요. 그래서 여기서 50% 일단 줄이고 일단 한 제가 한 4.4% 정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5.4% 정도까지 떴는데 한 4.4% 정도 600원 정도에 600원, 700원, 600원에 팔았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매도 사인을 제가 줘갖고 매도를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카톡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은 오전에 여기는 안 나와 있겠네. 그 앞전이니까 자 해서 요렇게 해서 아침에 여기서 한번 절반 팔고 이렇게 절반 팔아서 이렇게 최소한 한 3% 이상은 3.5% 뭐 한 3.5%나 수익을 봤을 거예요. 비중 30% 매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이걸 해서 물렸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12,300원 자 12,300원에 여기 물렸다 이거예요. 자 이 개인들이 못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못 빠져나오는 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12,300원이에요. 근데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일단 하면 여기서 고점에서 일단 뭐 팔았다고 치면 일단 비중을 일단 드러내는 거예요. 50%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여기서 일단 절반을 드러내.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오전에도 매매를 한 번 더 했어요. 여기서 600원에 샀는데 600원에 사서 950원에 팔고 나왔는데 만약 900원에 팔고 나왔다 치면 이게 3%예요. 여기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거 3% 수익을 보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요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해서 절반을 팔았어. 그러면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비중은 여기야. 그러면 통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만약 여기에 1000주를 갖고 있는데 500주를 팔고 500주가 남았어요. 그러면 예를 넘어서 매수 사인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매수 사인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은 여기서 최소한 비중을 2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2,300원 하나 둘 한 이 정도 되겠죠. 이쪽에 11,000 뭐 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만약 500주가 있다. 돈이 있으면 2,000주를 사면 제일 좋아요. 4배 정도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예를 들면 계산을 하게 되면 15% 마이너스예요. 15% 마이너스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15를 4로 나누면 한 4% 정도 된다, 그죠? 4% 정도 되면 여기서 14%면 얼마 되나요? 뭐 어쨌거나 간에 뭐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약 4배를 샀다라면 뭐 3배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사서 일단 돈이 많은 내가 살 수 있는 풀배팅으로 일단 사는 거예요. 사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만약 10배 갖고 있으면 최고 좋죠.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900원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손절을 하면 내가 손실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고가권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자리다.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스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렇게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테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순간 테마가 죽어버리면 이건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 현재 일봉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뜨려서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 밑에까지. 이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가권에서 움직일 때 빨리 해서 자기가 비중을 실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 장중에 내가 그걸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할 때 팔면 제일 좋고 요 밑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일단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록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이렇게 파는 게 좋습니다.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올 때. 왜냐하면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어떻게 바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내가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분봉으로 보면 이 오늘 같은 경우 추세가 일단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일단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상승 방향으로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될지 반등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봉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자리에서 팔고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물렸다라면 여기서 못 줄였다라면 일단 내려왔을 때 조금 해서 반등을 하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이라도 일단 줄여놓고 보면 일단 계좌가 많이 줄어져 있고 현금화돼 있으면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렇게 위안이 될 수가 있는데 풀 베팅이라든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럼 금액이 좀 작으면 내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물 타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후승은 그랬고 오늘 동진 세미캠이 있었는데 자 동진 세미캠도 지금 이제 비슷한데 어제는 후승이 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또 동진이 또 생각 밖으로 이렇게 강하게 외인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이렇게 뭐야 양봉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는 추세는 후성보다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동진 세미캠이 좋은 것 같고 수급은 외국인이 24만 천주를 샀고 기관에서 8만 9천 주를 팔았는데 일단 자리는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분봉도 지금 보면 이렇게 밑에 내렸다가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올려서 일단 끝냈기 때문에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고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스윙하는 종목이 아니다. 일단 여 위에서 일단 짧게 그날 스윙이나 스캘프 하는 종목이지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는 종목이 아니다. 뭐 이게 뭐 3만원 간에 4만원 간에 5만원 간에 그거는 일단 그 세력들이 일단 나온 소문이고 뭐 아직 실적도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드는 그 주가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수급이 들어올 때 매매하면 되고 수급이 빠져나갈 때는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9일 제지가 좋았습니다. 9일 제지
자, 9일 제지를 보면 자, 항상 이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리는 나쁘지 않고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는 듯합니다. 오늘 또 수급이 좋네요. 외국인이 82만 주, 기관에서 10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왔고 이거 충분히 또 좋네 또.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수급도 좋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캡으로 뜰 수 있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욕심 부리지 말고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에 만약 캡으로 뜬다라면 이렇게 파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솔브레인 또 오늘 캡 하락에서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오늘 원봉을 해서 오늘 12% 이상 12% 정도 빠졌는데 오늘 양봉을 만들었고, 오늘 수급이 좋았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15만 8천 주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5만 1천 주를 매도를 했는데, 아침에는 캡 하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시켜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리는 나쁘지 않은 듯한데 분봉상으로 일단 이런 것도 일단 수급 들어올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여기 오면 꼭지에서 이렇게 팔아줘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이 수급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스윙하는 종목이 아니다. 짧게 팔고 나온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오늘 전부 다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일단 9일 그래핀인가요? 9일 제지가 이렇게 오늘 한 종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고 수급주들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두 개 올라와 있네요. 자, 오늘 장이 좋았는데 장이 나쁠 때랑 상한가 종목수는 4종목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고 있었던 수급주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령제약이 좋았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도 좋았고 제로투세븐도 좋았네요. 예, 이렇게 좋았습니다. 자, 제가 어제 보면 종배를 일단은 후승을 종가 베팅을 했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후승을 한번 보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자리에 있었고, 어제는 외인이 26만 주를 매수를 했죠. 기관에서 78만 주를 팔았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외인 수급이 좋아서 일단 매수를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서 보면 외국인이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부 다 풀 매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수는 빠졌지만 일단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간밤에 다우는 상승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아느냐 다를까 오늘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일단 보면 제 원칙 기준은 이겁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간단합니다. 일단은 아침에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동안 보는 건데, 아침에 여기 5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길래 여기 올라올 때 해서 이렇게 팔고 나왔던 거고, 그리고 만약 양봉이 안 나고 음봉을 나오면 5분 더 기다렸다가 양봉 나는 거 확인하고
10분 내지 15분 보고 이렇게 매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바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종배할 때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회가 줄 때 일단 수익을 일단 극대화 시키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 못 보면 내일 수익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수익 못 보게 되면 오전 매매에서 수익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요즘은 제가 손실 안 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실 안 보면 언제든지 수익을 다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가끔가다 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비중 배팅을 해서 풀 배팅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은 손실 안 보자. 손실을 안 보게 되면 일단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한 달이 되고 나면 월말이 되면 플러스로 바뀌어져 있다. 그리고 모든 게 보면 화를 부르는 거는 욕심인 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올라갔는데 양봉을 냈는데 또 양봉으로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양봉을 내고 만약에 음봉을 냈으면 빨리 몸통 부분이 시초가를 깨버렸기 때문에 깨면 바로 던져야 되는데 또 미련이 돼서 여기서 못 파는 거에 아쉬움 때문에 또 기다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종목을 안 갖고 있으면 여기서 단타를 해서 또 해서 이렇게 팔 수가 있는데 내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못 삽니다. 자기가 비중도 커지고 또 본전까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계좌는 비워놔야지만 내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있는데 계좌를 채워놓으면 그런 매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침에 매도를 했고 오늘 오전에도 똑같이 동진세미캠하고 후승을 했는데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진세미캠을 이렇게 해서 15,100원에서 14,950원까지 매수를 20% 비중의 20%만 했는데 동진세미캠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해서 집중해서 봤어야 되는데 뭐에 쏠렸는지 여기서 매수를 해서 400원에 팔았나? 400원, 450원에 팔았는데 한 봉 하나 보고 이렇게 슈팅 날 때 팔았습니다. 팔았고 그리고 이 제가 리딩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에 보면 내가 여러 종목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을 보다가 보니까 또 후승이 또 살아나길래 후승으로 또 갈아탔는데 빨리 대응을 해서 제가 동시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같이 리딩을 하고 같이 보고 하게 되면 저는 능력이 아직 안 돼서 동시에 막 세 종목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호가 창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갈아탈 때는 빨리 매도를 하고 이 리딩하는 사람의 리딩을 빨리 따라야지만 내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동진세미캠을 안 보고 이제 후승을 보고 있는데 그걸 동진세미캠을 계속 물어보면 그걸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수익권이면 던지고 그냥 빨리 나와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종목을 같이 봐야지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후승에서 1600원에서 30%만 매수합니다. 10시 5분에. 자, 10시 5분이 요 자리잖아요. 여기가 550, 600원이잖아. 600원. 600원에 샀으면은 여기 3%에 3% 여기서 내가 900원, 950원에 팔았는데 어떤 회원분은 950원에 팔았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여기서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안 돼. 그냥 바로 900원에 던져서 밑에 아래 호가에다가 던지고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기다리면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도 있고 다시 올라오면 마음고생이 또 심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한 호가 덜 먹으면 되잖아요. 일단 수익이면 되니까 이렇게 벌써 툭툭툭 맞고 떨어진다. 그럼 빨리 던져서 밑에 아래 호가 내려서 그냥 빨리 팔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가가 워낙 두꺼우니까 몇만 주씩 사여져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10만 주 이상 사여 있는 경우도 있고 계속 맞고 떨어진다. 그럼 빨리 내려서 그냥 팔면 되고
요거만 3%예요. 비중 30%에 1000만 원이 30만 원, 2천만 원은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리딩하는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을 같이 봐야 된다. 딴 거 지금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옛날 종목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걸 계속 신경 써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종목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수익권이면 그냥 바로 팔고 난 뒤에 바로 넘어와서 이 사람이 집중하는 걸 같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같이 하면 계속 리딩을 해주니까 편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봐줄 수도 있는데 호가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전 매매는 동진세미캠하고 후승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오늘 종배 종목은 일단 했는데 원하는 그게 못 했는데, 자 보령 제약을 했는데, 자 12,600원에서 10%, 450원에서는 20%, 300원에서 40% 이렇게 매수를 넣어놨는데, 자 바로 했으면 자 2시 여기 600원인가요? 600원. 아마 좀 빨리 넣고 이렇게 빨리 체결되는 사람은 체결됐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결돼서 750원에 아마 팔았을 겁니다. 팔았고, 저는 팔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밑에 내려갈 때는 내가 일단 또 깨고 내려갈 것 같아서 그냥 사면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소심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취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이후에는 아마 매수가 안 됐을 거예요. 여기에 매수해서 이렇게 팔았을 거고, 요거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마지막에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종배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사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다 지수가 올랐는데 종목을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서 고가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눌러서 대부분이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가에 안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많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가 일단 욕심을 좀 줄이자. 그리고 좀 비중 베팅하는 것들은 100%풀 들어갈 때는 좀 조심조심스럽게 하자. 그리고 손실 안 보는 매매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 성공을 했는데 오늘 보면 회원분들이 좀 보면 이렇게 이 호응도가 떨어지는 거 보면 조금 비중, 어제도 원래 그 후성을 마지막에 종가에 조금 더 올려주면 한호가 0.45%인가 한호가 상승해서 시간에 단일가에 맞췄어요. 그래서 한 1% 이상 오르면 비중을 더 추가를 해서 실으려고 했는데 종가에 안 올려주길래 비중을 더 안 실었는데, 그래서 좀 빨리 팔았는지 좀 만족하는 수준으로 수익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 매매는 따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수익도 올리라니까 지금 아직도 안 올리고 계신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일단은 저는 일단 목표는 손실 안 보자. 손실 안 보게 되면 투자금의 월 10%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매매를 같이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입 인사 여기다가 올리시고 여기다가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투자금이나 경력이나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거기다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카톡에 참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본인이 손해볼 거는 전혀 없을 거예요. 일단 수익이 뭐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수익을 2주 동안 무료로 해드리니까 수익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카톡을 뭐 안 보면서 괜히 굳이 이렇게 참여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 장중에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
매매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카톡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일단 오전 매매 하면 스캘퍼 그냥 짧게 1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도 해서 그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다 팔고 나와야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간밤에 다리 쭉 뻗고 이렇게 잘 수가 있고 자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종목을 가지게 되면 그 뉴스를 계속 봐야 되고 다우증시 간밤에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회원분들도 보면 가지고 넘어가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간밤에 또 꼭 보면 우리 나쁜 사람들이 장 끝나고 나면 안 좋은 공시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 안 보려면 일단 종목에 대해서 뉴스라든지 공시라든지 다 알 수도 없고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끌고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안 하는 게 제 매매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입 인사 남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음, 오늘 금요일인데 일주일이 금방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는 다우지수가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